자, 이번 시간에는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분 강의를 먼저 이제 가능을 정의하기 위해서 정의 2.7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f는 z0의 근방을 포함하는 정의역에서 정의된 함수라고 하죠. 자, z0에서 f의 도함수 이것은 극한이 존재하면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이건 뭐 실함수에서의 정의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존재하면 f'(z0가) 존재하면 그 함수 z0에서 이제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실함수에서의 정의와 똑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이 분모 부분을 델타 z라고 둘 거고, 그러면 f'(z는) 여기 이제 z는 이제 z0 플러스 여기 z0인데요. z0 플러스 델타 z이 될 거고, 분자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f가 z0의 근방에서 정의되었으니까 충분히 작은 이 값에 대해서 요 분자에 있는 부분 요것은 항상 이제 정의될 겁니다. 왜냐하면 뭐 정의역이 이만큼 돼 있어요. 이 정의역 d of f 그리고 요 z0를 포함하는 이제 근방이라고 했으니까 뭐 적당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아주 충분히 가까이, 왜냐면 어차피 0으로 갈 거니까 z가 여기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거리가 델타 z라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작은 값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z0 플러스 델타 z이 되는데 당연히 이것은 정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wz 분자 부분, 요거의 분자 부분을 이제 이렇게 이제 두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f'(z를) dwd 프라임으로 썼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정리 2.30번과 같이 항상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기를 하나 이제 살펴보죠. z 삼승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요. 이미 점 z에 대해서 이제 정리 2.30을 적용을 시키자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왜냐면 요 값에서 요 값을 뺀 거예요. 요것은 이제 요거의 의미니까. 그래서 요거 삼승을 전개시켜서 계산하면 요거로 나누면 분자 부분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z 델타 z이 0으로 가면 요거 0으로 갈 거고, 요쪽 0으로 가니까 결국은 요거만 남죠. 그래서 그냥 어렵지 않게 우리는 dw dz는 3z의 제곱,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 즉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미분이 가능해요. 근데 z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한 게 없으니까 모든 복소 평면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보기 2.11번과 같이 이런 형태의 함수를 좀 생각해 보죠. 그러면 요것은 dw 델타 w 델타 z는 이제 요거에서 요거 뺀 거죠. 우리가 델타 w를 f의 z 플러스 델타 z 빼기 f of z 이거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 상황이, 그러면 요 제곱은 우리가 z 이거의 제곱은 항상 z 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상황을 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 전개로 이렇게 시키면 요거하고 캔슬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살아남고 요거 이제 있는데 요거로 나눴으니까 결국은 답은 요거만 남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자 델타 z이 0으로 갈 때 델타 z의 바 이거는
마찬가지로 0으로 갑니다. 이것은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이제 나중에 0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문제죠. 요거는 이제 상수니까 괜찮고요. 그래서 요쪽의 값이 존재하면 임의의 방명 어떤 방법으로도 접근하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델타 젯이 0으로 가요. 0으로. 근데 가는 방법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따라서 크게 나눠서 보면 첫 번째 요 방법, 두 번째 요 방법이 있겠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제 결국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 방법이 이제 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즉 델타 젯이, 그러니까 델타 젯이 결국 델타 x인 경우가 남아요. 그러면은 델타 바는 델타 z과 동일하죠. 그래서 분모하고 분자가 델타 z 바하고 보면 이건 델타 x분의 델타 x예요. 그래서 이건 항상 1이죠. 그래서 이 1번 축을 따라서 0으로 가면 1로 가요. 그래서 1로 갑니다. 1로. 그래서 이게 이제 리미트 이렇게 붙이면 일로 가요. 그래서 이 극한값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2번에 따라서 허수축 위에서 이제 따라서 수식도 접근하면 그때는 상황이 좀 달라요. 왜냐면 2번인 경우에는 델타 젯이 어떻게 되면 i의 델타 y랑 동일해요. 그러면 델타 z 바는 마이너스 i 델타 y가 되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만큼 부호가 있어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관계식이 성립해요. 따라서 극한값이 달라져야 돼요.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리미트 델타 z가 0으로 갈 때 델타 z분의 델타 z 바는 리미트 델타 y가 0으로 갈 때 즉 그 i의 델타 y분의 마이너스 i의 델타 y 이렇게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돼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극한값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면 유일하다고 그랬잖아요. 극한값은 유일하니까 이거하고 이것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z는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z 이퀄 0에서만 극한값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극한값은 0이에요. 그 나머지 0이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점이 아닌 곳에서는 이 함수는 미분값이 없어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아요. 원점에서만 미분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기 2.11에는 원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만 그 점의 임의 근방이나 어느 점에서 미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고 그 점을 벗어나면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함수의 실수분은 이렇게 되고요. 허수분은 없으니까 0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중에 이제 그 복소 함수의 실수부와 허수부의 그 미분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복소 함수의 그 미분 가능성을 이제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정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각 점에서 연속이니까 이 함수도 연속이 돼요. 그래서 마치 실변수 함수에서 이런 함수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원점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았잖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식과. 그러니까 요 함수가 이제 그런 성격을 비슷하게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떤 연속성은 그러면 연속하고 미분 가능성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미분 가능하면 연속은 되지만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제 그 해석학 시간에 배운 정리가 여기서도 정립해요. 그래서 명제 2.5의 이야기는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 얘기. 그래서 증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값의 차를 생각하고 도로 나눠줘요. 이렇게. 그리고 리미트 보내면 이 값은 1로 가죠. F'Z0. 요것은 0으로 가요. 따라서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연속성이 증명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방금 요 함수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점에서 함수의 도함수를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씁니다. 또는 F'Z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면 이제 명제 2.6과 같이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한 공식이 성립하죠. 그래서 상수 함수는 0이고 z의 n승을 미분하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오고 또 더하기 함수, 빼기 함수는 각각 미분하고 더하고 빼고 스칼라 함수 곱한 것은 이런 식으로 똑같이 되고 곱하기 함수의 미분법, 나누기 함수의 미분법은 다동. 이것은 결국은 미적분학책에서 배운 미분 공식이 그냥 그대로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합성 함수의 미분도 그대로 미분 공식이 잘 알고 있는 형태로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해석 미적분학식에 나타나는 미분 공식이나 해석학에서 배우는 미분 공식이나 다 동일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증명은 되게 해석학 시간에 배운 내용하고 일맥상통하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하자 이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5번을 먼저 증명해 보면 이렇게 요것은 이제 이런 거죠. F 곱하기 G의 Z 더하기 델타 Z. 요쪽 거는 F 곱하기 G의 Z.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걸 뺀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요거하고 요것을 해보면 이제 더했다 뺐다 해요. 그래서 요만큼을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요만큼을 이제 요게 없네. 그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것이 없죠. 그래서 그만큼을 더했다 뺐다 하면 동일합니다. 그래서 양변을 이제 이 식에다 양변을 이제 델타 Z로 나눌 거면은 여기에 델타 Z이 나눌 거고 여기도 델타 Z이 이제 나눠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원래 이제 그냥 움직이지 않고 요것이 델타 Z이 0으로 가면 요 값이 G 프라임 Z 이렇게 되죠. 원래 앞에 있으니까 FZ. 요 뒤에 거는 요쪽을 이렇게 보면 F 프라임 Z 이렇게 돼요. 요것은 델타 Z이 0으로 가면 요것 G는 연속 함수니까 G의 Z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 했으니까 더한 거죠. 그래서 델타 Z이 0으로 갈 때 요 위에 부분은 이렇게 되고 아래 부분은 이렇게 돼서 우리가 원하는 증명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연속성은 요것이 요로 값으로 간다 하는 사실이 쓰인 거예요. 자, 이제 7번은 이제 그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제 쓰는 거니까 그 증명하는 것이니까 다음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f 프라임 z 제로가 특별한 이제 존재하는 특별한 z 제로 선택해요. 그건 우리가 존재할 때 생각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것이 존재한다고 되고 w 제로라고 쓰고 이것이 존재한다고 이제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w 제로가 이제 어떤 근방에서 존재해서 모든 z에 대해서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서 보면 이 w가 w0로 가면 이 값이 얼마로 가냐면 g 프라임 w0로 가죠. 그럼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근데 여기에서의 함수값은 0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phi의 w0의 값과 일치해요. 그래서 이 값이 이 값하고 같으니까 결국 연속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 함수는 항상 여기에서 연속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2.34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요 위의 식을 요거를 이쪽으로 곱해주고 이쪽으로 곱해주고 나누고 하면 이렇게 되죠. w 이퀄 w0라고 넣으면 이쪽 값이 0이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것이 성립하니까 양쪽이 0이 되죠. 그래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 값이 존재하고 여기에서 연속이니까 적당한 델타를 선택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요건 원래 f의 z0입니다. 그러니까 돼요. 그러면 다시 w 대신에 이거를 이제 대입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것이 이제 w. 그러면은 이것이 존일 때 이제 요 값이 어디 갔냐? 요 값을 이제 생각하는데 요 분자 부분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2.36번 분자 부분을 w 자리에다가 뭐를 넣냐면 f of z0 이거 넣고 요거는 f의 z0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결국 요걸로 이제 나중에 나눈 것이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f가 z0에서 연속이라고 됐잖아요. 그죠? 미분 가능하니까 연속입니다. 연속이고 이것이 이 phi는 여기에서 연속이니까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합성함수 이것은 당연히 여기에서 연속이 됩니다. 결국 이것이 성립하니까 이 값은 이 값이 성립할 때 이 값이 이 w 이게 어디로 가냐면 w 제로로 가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0이 돼요. 그래서 0이 됩니다. 그러면 2.37에 의해서 이제 요 값이 요 값일 때 요거 이때 리미트 이제 여기다 리미트를 이제 붙이는 거예요. z가 z0로 갈 때 붙이면 요 값은 뭐냐면 다시 쓰면 리미트 z가 z0 갈 때 z-z0분의 f의 z0 이거거든요. 요것이 이제 f of z니까 그래서 요것은 가만히 보면 f 프라임 z0죠. 그래서 여기에 성립해요. 그리고 요 값은 여기서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됐고 요 값은 원래 여기 있었고요. 요쪽 값이 결국 요 값으로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증명이 이제 완료되는 형상을 취합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제 다변수 함수의 그 다변수 함수는 여러분이 잘 모를 것 같긴 한데
다변수 함수가 이렇게 미분이 가능할 때 일개 편도 함수가 존재하고 f의 미분의 표현 행렬이 야코비 행렬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안 배워서 잘 모를 것 같은데 요 말이 미분이 가능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 f라고 하는 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죠. f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분이 여기 m개에 있으니까 m개가 될 거예요. 이렇게 m개. 그리고 각각의 fi들이 어떻게 되냐면 rn에서 r로 가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f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rn에서 rm으로 가는 함수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x가 있는데 이 x는 f의 i의 x죠. 여기서 i는 1부터 m까지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x라는 것도 실은 x도 가만히 보면 rn상의 벡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x1부터 x의 n까지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원래 좀 쓰면 복잡하지만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것이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게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df의 i, dx의 j가 존재해요. 존재해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그 행렬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df의 i, dx의 j. 그래서 i가 1부터 m까지죠. 그래서 m by j는 1부터 n까지 움직이니까 n이 돼요. 그래서 m by n 행렬이 돼요. 이게 행렬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쓰냐면 D의 F1부터 F의 M, D의 X1부터 X의 N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걸 갖다가 야코비 행렬이라고 돼요. 원래는 이것은 이제 그 디터미넌트인데요. 약간 그 그냥 우리의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쓰기로 합시다. 왜냐하면 원래는 이거 야코비안 해가지고 행렬식을 의미하는데 이걸 좀 보면 또 다른 책하고 혼란을 일으키니까 이거는 그냥 생략합시다. 그냥 이렇게만 나타냅시다고요. 자, 그리고 이 야코비 행렬의 그 행렬식을 이제 그 아까처럼 이제 쓰면 돼요. 자, 어쨌거나 이런 형태가 그러니까 존재하고 이러한 행렬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야코비 행렬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복수화 함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2x2 행렬이잖아요. 그러니까 F가 C에서 C로 가는 이제 그냥 편의상 이렇게 쓰죠. 그럼 이것은 뭐하고 같으면 R2하고 같아요. 이것도 R2하고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X, 여기 이제 Z가 있고 여기 이제 F of Z가 있어요. 그럼 이 Z는 뭐하고 같으냐면 실은 X, Y랑 같죠. 요것은 실은 U하고 V랑 같아요. 그래서 X, Y에서 U, V로 가는 함수로 이해할 수 있어요. F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야코비 행렬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건 차치하고 먼저 요 다음의 상황은 우리가 이제 여기 이후의 이야기는 조금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요거는 잠시 더 얘기해 주면 여기서의 야코비 행렬은 어떻게 되냐면 du dx du dy dv dx dv dy 이런 행렬이 이제 야코비 행렬이 돼요. 행렬. 그래서 이 야코비 행렬이 이제 나중에 중요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